우리가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모인 거 아니에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너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서 다혜님은 좋은 소식이 있다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맞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취준하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하게 돼서 열심히 지금 적응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다혜님의 취업 소식뿐만 아니라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누구인가요? 바로 나민님이죠. 학교를 일단 합격은 받은 상태에 있고 이제 장학금만 되면은 올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출국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전공으로 가시나요? 제가 학부는 심리학 전공이긴 한데 웨스트에서 인턴 경험을 살려서 이제 회사에서 심리학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산업조직 심리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때 DC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DC로 갈지도 고민하셨잖아요. 혹시 DC로 가시나요? 좀 고민인 게 합격을 받은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서부, 하나가 이제 DC인데 서부 쪽 프로그램이 좀 더 좋아서 지금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스님, 캘리포니아가 당연히 미국의 대표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서부를 저희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을 촬영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친구들은 진짜 컬처 쇼크를 느낄 정도로 문화 차이가 다양한데 이 문화 차이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차이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종 간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문화 차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왜 미국은 이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걸 이해를 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에비베스티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유익하게 저희가 오늘 대화를 문화 차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중교통. 뭔가 한국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다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나미님 어떠세요? 일단 이게 주마다 되게 다른 게 워싱턴 DC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없이도 사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부라던가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없이는 장보기도 사실 힘든 지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예비 웨스티 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웨스트 프로그램 신청 전에 어떤 지역에 어학원을 가고 싶은지를 미리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지역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조사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한인마켓이나 뭐 월마트 이런 곳 갈 때 차를 대부분 가지고 오지 저희처럼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못하거나 차가 없으면 확실히 미국은 조금 살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워싱턴에서 살다 왔는데 워싱턴이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대중교통의 개념이 확실히 한국과는 좀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정말 큰 몰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되게 대중적인 장소를 갈 때 보통 저희는 뭐 메트로나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의 위치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적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 버스를 탔을 때는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버스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스 정류장의 위치도 조금 한 번씩은 확인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와 주 혹은 도시 간에 이동을 할 때 타는 그레이하운드나 메가버스 이런 걸 탈 때에 역에서 만약에 타게 된다면 이제 노숙자분들이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히 해야 되고 밤늦게 너무 인적 없을 때 가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정말 안전한 곳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장점을 꼽자면 시스님 뭐가 있을까요? 간혹 가다 보면 그냥 애기랑 같이 타는 엄마를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랑은 스몰 토크하고 하면서 또 한번 친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친구 사귈 수 있는 통로?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버스를 탈 때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사실 제가 수많은 버스를 타봤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저는 거의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뭐 자동으로 이게 계단이 내려오고 그분 태워서 올라가고,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길 다 비켜드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미국이 진짜 선진국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버스 기사분도 운전을 멈추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을 도와서 휠체어 타고 있는 분이 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미국에 있었는데 버스가 있으면 중간 정도를 구분을 해서 여기 버스 기사분 있는 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만 타실 수 있게 하고 이제 다른 승객분들은 뒷좌석에만 타는 이런 시스템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났는데 자전거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를 뒤에다 매달 수 있게 도와줘요. 이것도 진짜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공용버스인데 막 두세 개를 자전거 뒤에다 매달고 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보통 버스에서 자전거를 들고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전성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이 훨씬 더 뛰어나지만은 또 배워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문화 차이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교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DC의 경우는 우버가 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미국 친구들은 자동차가 만약에 없으면 우버를 되게 많이 타고 또 합석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우버나 다른 비아 같은 그런 운송수단 앱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좀 더 이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메가버스 그레이하운드보다는 이제 암트랙이라고 해서 맞아.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기차가 있잖아요. 이제 정부 쪽에서 운영을 하는 암트랙이라는 기차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인 친구들은 안전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버스보다는 기차가 좀 금액이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 첫 번째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체크 문화거든요. 체크 혹시 다들 써보셨어요? 저는 홈스테이 할 때 그 분이 저한테 체크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한두 번 쓰셨는데 그 이후로는 어려워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쓰기보다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뭐 어떤 뭐 기관이랑 제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인턴십 할 때 그럴 때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미드를 보면서 이제 체크라는 거를 처음 경험해봤는데 그때는 뭐 돈을 좀 달라고 했을 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돈 금액을 쓰고 사인해서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인턴십을 했을 때 체크로 한번 급여를 받아봤어요. 체크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제 거기 은행 이름이 적혀 있고 이제 세이빙 계좌에 계좌번호 적혀 있고 얼마를 보내고 보내는 사람의 서명, 그걸 받는 사람의 서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이제 은행에 나 이거 세이빙 계좌에 넣어줘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현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은행에 넣어주더라고요. 이 체크가 어쨌든 현금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은행에 가서 바꿔야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복잡해서 잘 안 쓴대요. 이 체크의 중요한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전성에서 이제 좋고 그럼 이게 조금 분실이 되거나 잃어버리더라도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아직까지 쓰기는 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안 쓴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미국에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앞면과 뒷면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올리면은 바로 그게 예금이 되더라고요. 굳이 은행까지 안 가셔도 미국 계좌가 있으시다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써본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저는 이제 렌트비를 낼 때 써봤는데요. 이제 집주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집주인분들은 머니오더라던가 아니면 체크를 이용해서 렌트비를 보내시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신세대 집주인분들은 체크가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송금 앱이라고 하죠. 벤모라던가 젤이라던가 아니면 머니앱 같은 이런 앱을 사용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국의 뭐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제 친구들은 이 식당에서 돈을 같이 내고 n분의 1 할 때 서로 그런 앱을 통해서 돈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회사에서 저도 첫 월급을 체크를 받았었는데 체크의 단점이 주소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저는 첫 월급을 받는데 사실 2달이 걸렸어요. 주소를 제대로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분실이 돼서 결국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체크를 다시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2달이나 걸려서 저는 첫 월급을 받는데 되게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못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급여가
하루만 못 받아도 난리가 나는데 체크 문화 때문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혜님은 좀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됐다고도 맞아요. 해요. 저도 예. 그게 벌써 2017년, 8년이니까 5, 6년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뭐 어떤 분이랑 집 렌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분이 얘기했던 게 내가 먼저 차를 보낼 것이다. 그 분이 이제 입주하려고 들어오는 분이었고 저는 넘겨주는 포지션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차를 먼저 보낼 건데 그 차랑 같이 내 렌트 값을 같이 해서 체크로 너 그 집 코드 알려주면은 내가 그걸로 보내주겠다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계속 저를 너무 찾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 너 받았니? 너 뭐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쎄하다 싶어서 제가 스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체크를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스캠이다. 바로 사기의 하나의 일종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뱅크로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봐라 라고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 체크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내 계좌가 털린 게 아니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가 이거를 아무런 노티스 없이 넣었다면은 그 계좌 정보가 어떻게든 누설이 돼서 너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는데 쉽게 액세스 될 수 있었지만 근데 이 체크금 넣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자기 쪽에서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되게 막 식은땀이 엄청 났던 왜냐면 그분이 그리고 나서 계속 연락을 했거든요 저한테.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서 웨스티 분들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항상 더블 체크를 해보고 체크를 더블 더블 체크. 체크. 예. 스폰서랑 바로 생각이 나서 또 그럴 때는 바로바로 도움을 주시거든요. 진짜 이머전시한 케이스에는. 그래서 정말 또 괜찮다고 별일 없을 거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약간은 좀 신기한 경험이겠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웨스트를 하면은 인턴십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소득 신고를 이제 하면은 또 세금 환급을 저 연말 정산하는 것처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웨스티 이제 인턴십 다 끝나고 신청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한 400불, 500불 정도 이제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없는 거예요. 문제점 입금될까 이제 잊고 있던 시절에 갑자기 미국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맞아. 잊을 때쯤에 옵니다. 있을 때쯤에 왔는데 체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준 것도 아니고 체크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한국으로. 어떻게 하지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에 갔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결국에는 환전이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달러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체크를 환전할 수 있다는 거. 네, 저는 그 2020년도에 소득 신고를 한 거에 대한 세금 환급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 보면은 네. 이게 또 기간이 있나요?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뭐좀 미국 사람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은 이게 한두 달 만에 바로 되는 것도 있던데 우리 웨스트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뭐 정부 기관에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뭐 1년 가까이 뒤에 오는 거 보면은 네, 언젠가는 그래도 올 테니 그때 혹시 남이 체크로 받으시면은 네. 저희한테 꼭 공유해. 이번 여하튼 큰 주제는 문화 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면 은행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 굉장히 쾌적하고 되게 마음 편하고 알아서 다 번호표 해주고 하잖아요. 미국의 은행을 가면은 생각보다 되게 뭔가 공공기관인 느낌? 정말 일만 딱 보고 바로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거의 시원하게 에어컨을 맞으면서 물 마시고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에요. 딱 자기 창고 되면 딱 가가지고 바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 은행이 미국에서는 또 그런 느낌이라는 거. 은행이 되게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다들 방탄유리 안에서 맞아요. 막 일하시고 막 네. 그러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프렌들리한 느낌은 아닌 미국 은행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 여기까지 체크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